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가 뭔지, 그리고 이 리빙 트러스트를 왜 만들어야 하고, 또 이 리빙 트러스트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달라는 말이든 글이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재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원치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나서게 됩니다. 재산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정리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사망자의 가족 관계를 파악해서 법에 따라서 재산 분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뭔가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비용도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것을 프로베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게 되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이하는 4%, 그 이상은 크기에 따라서 3%, 2%, 1% 이렇게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죠. 사망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정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서 자칫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상속세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생전에 뭔가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재산 정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달라는 나의 뜻을 담아놓는 것을 리빙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살아생전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본인의 뜻에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재산도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원하는 대로 잘 분배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할까요? 이 리빙 트러스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넣어야겠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외 부동산, 비즈니스, 은행계좌, 주식계좌, 보석은 물론이고 내가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달라는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내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을 준비해 두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셋업한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우선 용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사람을 그랜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본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재산을 그랜터가 원하는 방법으로 분배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을 베네피셔리라고 합니다. 이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트러스티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변호사, 회계사 또는 신뢰가는 특정인을 트러스티로 정해서 내 사후에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 재산을 정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트러스티를 별도로 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빙 트러스트는 내가 살아생전에는 거의 무용지물인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기지개 피면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Revocable Living Trust와 Irrevocable Living Trust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Revocable Trust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Revocable이라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iving Trust에 이런저런 재산을 넣어놓고 나의 사후의 재산 분배를 도와줄 트러스티도 정해놓았고 실제 재산을 넘겨받을 상속자들도 정해놓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언제든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의 트러스트를 Revocable Trus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통 들으시는 트러스트가 대부분 이 리버커블 트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이혼 또는 재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상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 또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손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 이런 많은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에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리버컬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일리버컬 트러스트가 뭔지 알으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이 일리버컬 트러스트를 셋업해서 어떤 재산을 넣고 필요한 부분을 정하게 되면 변경이나 캔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트러스티와 베네피셔리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며느리 또는 사위가 너무 이뻐서 나의 사후에 어떤 재산을 주라고 변경할 수 없는 irrevocable trust를 만들었는데 아들 또는 딸이 이혼을 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것을 취소하고 싶다면 취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취소가 불가능하겠죠. 사위나 며느리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와 같이 한번 정하면 변경이 안 되는 트러스트가 irrevocable trust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irrevocable trust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내 마음이 절대로 바뀔 가능성이 없거나 어떤 특정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거나 내 건강이 머지않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든지와 같은 더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적일 경우에는 그때 선택하는 트러스트가 바로 irrevocable trust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상속세의 면세점을 넘는 재산이 있어서 상속세를 피하고 싶다든지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투자와 관련해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를 하고 싶다든지 할 때 이런 irrevocable trust 셋업을 통해서 절세와 재산 보호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변경 가능한 revocable trust를 만들었을 경우에 grantor, 즉 트러스트 셋업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 revocable trust가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irrevocable trust로 변경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리빙 트러스트와 유서와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기초로 보면 그냥 유서를 써놓고 그대로 재산 분배를 하라고 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트러스트를 만들고 트러스티를 지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나서서 재산을 정리하는 프로베이트를 피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둘째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 정리 내용이 퍼블릭에 알려지게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재산 정리 내용이 퍼블릭으로 알려지지 않고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부부가 함께 만들 수 있고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절세 방법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좀 불편한 단점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늘 수도 있고 매각 등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어도 will, 즉 유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하면 정기적으로 재산의 변동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미처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보통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하게 되면 pour over will이라고 하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만약에 내 재산이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로베이트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유산 상속자에게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재산과 함께 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누가 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 생전에 나의 사후의 재산 정리를 잘 해놓기 위해서, 유산 상속세를 비롯한 절세를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의 셋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결정이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먼저 한번 나이를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젊고 이사도 갈 계획이 있고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할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고, 주택융자를 비롯한 각종 융자 신청에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빙 트러스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은퇴 나이가 되었고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계획이 없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산의 크기로 생각한다면 워싱턴주는 프로베이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50,000 이상, 오클라호마 같은 주는 $20,000 이상이면 프로베이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고 구조도 간단하고 가족 내력도 복잡하지 않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고 유서 양식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구조가 복잡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당연히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이나 내력이 복잡할 경우에도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해 놓고 수년 동안, 아니 심지어는 10년 넘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해 놓으셨다면 나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2 내지 3년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한 후 몇 년 뒤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하면 잘못 만들어져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황당해했다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는 간단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재산의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오직 유산상속법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방 한두 개, 화장실, 그리고 부엌 정도가 필요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조립식 집을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조립식이 아니고 그냥 짓는다고 해도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수가 많고 집의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고 조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마련하려고 한다면 유능한 건축가와 설계와 공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모양의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집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고 방은 몇 개를 만들지는 개인의 사정과 입장 그리고 자금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빙 트러스트도 가족의 구조와 관계 그리고 재산의 종류와 크기, 심지어는 시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 안에 다양한 작은 트러스트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즉 리빙 트러스트 안에 또 다른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마치 집안에 방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집에 안방, 아이들 방, 놀이방, 서재, 게스트방을 만들어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처럼 리빙 트러스트 안에도 목적에 따라서 A 트러스트, B 트러스트, Q팁, Q닷, 아일릿 등 다양한 명칭의 트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크기가 크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데 더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유산상속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리빙 트러스트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활동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이라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변호사 말고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Financial Advisor들입니다. 간혹 이렇게 재정 전문 상담가들을 속칭 보험쟁이, 즉 생명보험이나 팔려고 한다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간혹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Financial Advisor들은 성실하고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도와드리지 않는 별도의 재정 계획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상담 수수료나 어떤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이런 업무에 대한 적절한 커미션을 받는 방법으로 경제활동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잘 만나시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트러스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깊숙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혼돈스러울 수 있어서 최대한 이런 용어들은 피하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을 피해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설명이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